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확 커질 수가 있었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이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오랜 버팀 채널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버팀입니다. 한국 시간 2021년 2월 11일 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격리 3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들인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와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중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테슬라의 이런 입지적 조건,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의 사례, 중국 정부의 품질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들인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사들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은 쌀 때 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나스닥에 동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지금 비트코인을 약 3분의 1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7% 떨어졌나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20%가 폭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과 동시에 23%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큰 만큼 아주 주가에 영향을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캐시는 즉각 비트코인을 바꿔버려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7만 1000코인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3.17 빌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1.5 빌리언에 비하면 2배가 되겠죠. 주가 자체도 비트코인과 함께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 거죠. 업앤다운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만 얼린 수익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가치를 향상시켰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미래에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원래는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반대로는 주가가 상승하겠죠. 이런 점을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화폐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 화폐, 즉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게 되었는지에 이런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됐죠. 세계전쟁에서 전쟁으로 참전해서 승리를 이끌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기를 팔면서 부자가 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를 우리 걸로 다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화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1g을 갖다 주면은 우리 은행에서 달러를 찍은 페이퍼로 이만큼으로 금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달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달러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한 번에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나는 그만한 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72년 정도에 이 제도를 폐지를 시킵니다. 더 이상 금하고 달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를 발행할 때 세계의 경기 흐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한 후에 신중히 인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더더욱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갔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나오니 우리가 니들 왕국을 지켜줄 테니 너희들은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게 하라 라고 한 거죠. 모든 나라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려고 하면은 무조건 달러로 사야만 했어요. 그러면 달러를 쓰는 나라가 많아지겠죠. 의존하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 기축통화로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화폐 발행권을 두고 피 터지게 싸워온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또한 미국이 하도 중국이 커지니까 니들 유안화를 조작했다.
라고 트럼프 정부 때 많이 지적을 했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근데 정작 코로나 발생 후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는 무지하게 달러를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담도 없이 그냥 막 프린팅을 시작한 거죠. 화폐를 많이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나 돈 찍어서 딴 나라 가서 물건 살 수 있으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은 다른 나라에서 신용을 잃어버리죠. 너 그거 달러 이제 종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지금까지 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정부만의 디지털 화폐를 정부 보장 아래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JD.com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화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리바바의 핀테크, 알리페이를 쓰는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을 하는데 규제를 시켰죠. 규제를 시킨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요. 중국 정부는 기업이 커질수록 그 회사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려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할 경우 그것을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트 파이낸셜의 상장이 정지를 먹고 진행이 안 된 것 또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은행 일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없게 돼요. 회사가 이제 화폐까지 만지려고 하면 그것을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019년에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다른 온라인 은행한테 모든 돈을 중앙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넣으라고 말을 했죠. 즉, 자기들이 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자체가 위안화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일그러뜨리고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화폐 흐름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결국 디지털 화폐를 정부 보장으로 만들어낸 것 또한 자금의 흐름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테슬라가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돈을 투자를 하여서 비트코인의 값이 올라가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그게 좋게 반영을 할 것이고 내려가면은 주가도 당연히 낮아지는 그런 상승세와 하락세가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테슬라에서 향후에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품질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파는데 그 이슈와 문제는 고객 소비자와 그 회사의 문제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관여를 했죠. 타이밍 자체가 우리 차를 살 수 있게 한다는 발표를 한 것과 겹쳐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중국 정부의 시스템, 디지털 화폐를 정부 발행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테슬라가 중국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와가지고 테슬라 차를 산다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확 커질 수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중국 정부가 이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우리는 엔트 파이낸셜의 이런 실례를 보고 이런 지금 벌어진 일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소설이고요. 우리는 이 과거에 있었던 중국 자체 내에서 이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중국의 이런 상황과 여건, 앞으로 중국에서 장사를 해 나가야 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조사한 내용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는 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